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여러분 응원 덕분에 정규 강의 19기 일찍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 기준에서 시작했다 함은 저희 팀원들이랑 다니면서 실제로 자료를 취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규 강의는 일정들이 다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이 접수에도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접수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은 이미 나가기 전부터 기대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좋은 자료가 많이 들어오는 이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불이나게 이제 카메라를 킨 이유가 여러분 일단 서울 외곽 있죠. 지금 다 다니지 못했거든요. 근데 루카스 님도 만날 겸 해서 이제 경상도나 부산 쪽은 다녀왔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 서울 수도권이에요. 서울 수도권의 외곽 지역, 여러분이 일명 얘기하는 안 된다는 지역, 노도강 같은 지역이죠. 금강구, 노도강 이런 지역들을 좀 자세히 한번 보고 왔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야, 내 물건 안 팔려. 전세도 안 나가. 그리고 여기 가격 내려가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얘기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은요, 팔릴 때도 있고 안 팔릴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안 팔린다고 하다가 팔려요라고 넘어가면은 이미 기회가 지나간 거예요. 안 팔릴 때 급매를 잡을 수 있는 건 상식이잖아요. 매도인 입장에서 얼마나 가격을 더 받고 싶겠어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고 여태까지 세금 이자를 많이 냈기 때문에 보상 심리도 발동을 하는 이 마당에 왜 가격을 내려야겠어요? 안 팔리니까잖아요. 지금 서울 외곽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자, 참고로 서울 외곽 주공 아파트 있죠. 30년 넘은 아파트랑 그렇지 않은 한 20층, 24층짜리 준신축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그나마 실거주하기 쓸만한 아파트. 좀 죄송한데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그래 분간이 되니까.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주공 아파트는 아직이에요. 저희가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고. 그런데 지금 시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부동산 사장님들이 물건 거래되는 거를 손님한테 브리핑하는 거를 안 해주시는 건 아닌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거래가 안 되고요. 무엇보다 매도인이 물건을 집어넣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처럼 들리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미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온 거예요. 한 단지가 아니고요. 실제로 동네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영상 보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노원이나 아니면 도봉구, 창동 같은데 예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창동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언제 돌았냐면 3월, 4월에 한번 돌았어요. 좀 거래가 됐고 가격 상승이 약간 있는 단지도 있었고 가격이 오히려 내려간 단지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티가 나요. 급매가 많은 단지, 급매가 별로 없는 단지. 근데 별로 없다 해도 급매가 있으니까 가격이 꺾이는 거예요.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 중순부터 뚝 끊겼어요. 그리고 4월 중순 그리고 5월 중순까지 사람이 끊겼다가 5월 중순 이후로 사람이 지금 또 오고 있어요. 그 오는 게 지금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 5월 달에서 6월 달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매가 막 빠지는 단지는 가격이 내려가는 게 찍히고 있지만 어떤 단지는 상승 반전이 약간 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실제로 변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지금 6월달 시장. 이거는 한 달? 길어도 2달 이내에는 데이터랑 언론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언론은 설레발을 치고 있지만 현장에 나가보시면 여전히 시장은 안 좋거든요. 근데 드디어 변화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매수 수요가 꾸준해요. 제가 제일 걱정됐던 부분이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서울 외곽이나 아니면 실수요의 선호가 떨어지는 단지는 투자자의 개입이 없으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고 사실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지난 2년 동안에 다양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모든 게 조심스럽고 위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나가서 봤는데 당연히 그런 건 없어요. 갭 투자하자, 한번 세팅해 놓자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집을 사기로 한 분들이 나오고 있고 이분들이 급매만 찾고 있고 급매끼리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도인들이 변한 타이밍은 6월 달이에요. 매수인 분들은 이미 3월에 변했어요. 3, 4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쑥 빠져요. 이제 안 사나 보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요. 지금까지 계시는데
이분들이 전투적으로 사는 건 아직 아니에요. 이거는 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분명히 연속성이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바뀐 거는 매도인이에요. 아무래도 종부세가 좀 역할을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뉴스에 자꾸 나오잖아요. 올라간다. 좀 더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보상 심리가 좀 작동을 하겠죠. 그리고 전세로 방어도 가능해졌고 대출도 예전보다 좀 나아졌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옛날보다는 조금 살아남을 틈이 더 생긴 거죠. 그렇다 보니까 6월달 시장에는 서울 주요 지역뿐만이 아니라 외곽 지역에도 약간 온기가 이미 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태예요. 제가 계속 놓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시장이 뭐 그렇게 뭔가 이슈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중간에 수급이 확 뒤틀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데요. 지금 몇 달만 더 가면은 임대차 3법의 한 바퀴가 끝나요. 근데 이게 대단히 큰일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외곽 지역 나가보면은 도대체 누가 집을 사고 있나를 파악했는데 제가 제 정규강의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엄청 기다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 했던 계약의 만기가 되는 분들이에요. 월세 계약했던 분들, 전세 계약했던 분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난 2년 동안 거래량을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가게로 치면 아예 가게를 닫았어요. 여기가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손님이 많은지 적은지 알 길이 없는 게 그냥 문을 닫아서 가게의 기능을 아예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게가 없으면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먹었던 다른 가게를 갔던 다른 메뉴를 먹었던 어디론가 간 거예요. 부동산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일로 안 가면 절로 가야 돼요. 왜냐면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분들이 어디로 갔냐? 제가 그거 추적하고 다닌 거잖아요. 월세로 많이 갔어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깊이와 파워로 월세 시장까지 사람들이 도망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돈은요, 매매와 전세 시장이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매매와 전세가 둘 다 멘붕이 온 거예요. 사람이 빠져버렸으니까. 인구가 감소한 것 마냥 완전 쭉 빠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세가 덕분에 폭등을 했죠. 상승이 아니에요. 이거 상승이라고 하면 안 되죠. 200짜리 월세가 450이 됐어요. 그 이상 오른 단지도 있어요. 조금 오른 단지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월세는 내냐 안 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낼 수 있냐 낼 수 없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내가 가난해진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탈출하려고 합니다. 월세 만기가 돌아오는 분들이요. 그럼 이때 언제부터 도망을 갔냐? 22년도부터 도망간 게 맞아요. 21년도 하반기에 약간 문제를 보이다가 22년 상반기 약간 하다가 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한 바퀴 만기가 이번이에요. 물론 갱신권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갱신권을 쓰지 않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 전전, 4년 전, 20년도 7, 8월 달에 계약했던 분들은 이제 갱신권도 못 쓰는데 그때 갱신권 쓰신 분들은 지금 전월세 시세가 그때보다 엄청 비싸요. 그럼 이분들은 어디로 나와야 되죠? 매매 시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물건을 알아보러 다닙니다.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분들의 계약 시점이 6, 7, 8월 중에 겹치는 시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매도인들이 점점 저렴하게 매도할 마음이 줄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단지는 금매가 여전히 많은 거예요. 특히 투자용으로 각광을 받았던 30년 이상의 주요 지역이 아닌 주공아파트는 재건축 투자 수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무너진 분들, 던지고 싶은 분들, 다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수요가 들어온다 해도 금매가 남아있고 여전히 힘을 못 쓰는 건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실수요액이 어느 정도 적당한 아파트는 다른 흐름을 벌써 타고 있어요. 이미 현장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아직 아니고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고 언론이 얘기 안 할 뿐이지 시장은 변화했어요. 여러분 작년 생각해 보세요. 재작년 생각해 보세요. 올해 초랑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달라요. 지금 매도인들이 팔까 말까 고민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어떠냐면 종부세 기산일 넘어갔고 어차피 나올 거 가격은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매수인도 자꾸 집을 보여달라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집을 안 보여주거나 걷어들이는 분들이 지금은 여러분이 아무 데서도 기사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이제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한두 달 이내에 이게 기사가 나오던 여러분이 체감이 됩니다. 반면에 매수인 분들은 좋아서 집 투자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계약이 만료가 됐잖아요. 계약 만료했는데 뭔가 싸해. 월세가 엄청 올라 있어. 전세도 올라 있어. 그런데 약간 시장이 회복한대. 언론이 올라가고 있대. 시장에 나가보니까 사장님들이 매물이 줄고 있대. 저번에 봤던 매물이 팔렸대. 시장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기대했던 그게 정규 강의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다니니까 벌써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서 6월, 7월, 8월이 제 예상대로 되게 되면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약간 자극적인 시장도 저는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 도생이잖아요. 잘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다니시는 저를 포함해서 직원 선생님들도 확실히 약간 다른 태도? 이런 걸 느끼시거든요. 심지어 이제 저희 직원 한 분은 물건을 내놨다가 오늘이죠. 오늘 연락을 받아서 서로 협상을 하다가 매수인이 계속 깎아달라고 이 가격이면 바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랑 상의를 하시고 매도를 포기하셨습니다. 이건 정말이고 이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강의 시간이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뭐 대단한 이슈는 아닌데 이게 이 단편적인 예고 여러분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매도인들이 지금 좋은 상황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외곽 지역은. 그런데 6월 달부터는 태도가 달라요. 근데 이게 수급이 이렇게 바뀌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매도인, 매수인을 둘 다 봐야 돼요. 전세도 매매도, 월세도 마찬가지지만 전 이게 한 번 바뀌면 무섭다니까요. 아직 아닌데, 아직 안 팔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 맞는데 바뀌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바뀌면.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돼요. 시장의 변화와 방향과 실력이 더 붙는다면 타이밍을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있는 현상만 볼 거면 그냥 뉴스 브리핑 들으면 되잖아요. 전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궁금하시고 필요하시면은 현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확인하시고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달 후에 확인하시면은 얼음공장 제가 맞는 말 하고 있다고 느끼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고요. 이번 강의는 제가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다운 시간이 찾아오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